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Q&A 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측에 설문 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 종료 후 설문응답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팀 박상준 부장, 이현정 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익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안과 생산성 사이의 사생결단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Secure Productive Enterprise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현정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세대로 들어서면서 신기술의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생활 형태와 사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변화와 신기술 도입에 앞서 많은 좌절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보안 부분입니다. 그간 보안과 업무 생산성은 반비례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요. 생산성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보안이 위협을 받거나 반대로 보안을 강화하면 생산성은 자연스레 줄어든다고 시장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견고한 보안과 함께 최고의 생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반비례가 아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측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워나크라이 랜섬웨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이 개인은 물론 기업 고객 그리고 많은 고객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개인보다는 물질적인 요구가 가능한 기업 고객 위주로 해서 사이버 공격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은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더욱 교묘하고 정밀하게 개인과 기업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이버 공격은 존재하였습니다만 근래 5년 사이에 이 공격의 횟수와 볼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방식도 보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최근 워나크라이 사태나 나야나 랜섬웨어 피해 기사를 보시면서 긴급히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거나 보안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격은 이전 공격 대비 어떤 면에서 고도화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무차별 그리고 개인을 타겟팅했던 사이버 공격들이 최근에는 물질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특정 타겟,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로 인해 10여 건의 손실을 입은 호스팅 기업 기사를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이버 공격들은 기업의 자산인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물질적인 요구를 하고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기업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위협 방식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어택 자체도 수동에서 자동 방식으로 공수를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택이 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비 PC를 여러 대 두고 계속해서 어택을 가하여 패치나 보안 업데이트가 더딘 기업 고객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이러한 공격은 이제는 기기에 제한 없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데스크탑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온프레임 서버에서 클라우드까지 시스템 형태에 관계없이 시도되고 있죠. 또한 단순한 에이전트 방식으로 어택 또는 감염 즉시에 인지할 수 있게 시도되었던 공격들이 이제는 잠복기를 거쳐 몰웨어를 작동시키는 등의 정교하고도 매우 은밀한 숨겨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분들은 더욱 큰 벽을 쌓는 방식으로 이런 위협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보다 많은 방압,
세밀한 포트 차단, 망분리 등을 이용해서 마치 기업 환경 주위에 성벽을 쌓는 형식의 보안 모델을 취하고 계신데요. 이전의 기업 방식, 사업 방식은 내부 기업 내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협업했지만 최근에는 그 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생산 시대에 도입하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얻고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외부와의 협업과 타부서와의 협업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포트리스 모델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죠. 포트리스 성장 모델에 무조건 맞고 닫아버리는 보안의 방식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업 고객들은 성장 모델 안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보안과 생산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데요. 결국 생산성과 보안 사이의 사생결단, 반비례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대부분 둘 중 하나를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베이비 부머, X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회와 기업 환경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넘어가는 문제가 살짝 생겨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돌렸다가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변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 증가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협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조직 단위로 단절된 형태의 소통과 협업을 시도했는데요. 최근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도 협업하고 소통하는 업무 방식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업무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단순 데스크탑 PC에 앉아서 루틴하고 고정된 업무를 보던 것이 이제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등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유동적으로 여러 외부 전문가와 팀과의 협업을 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했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IT 부서에게도 많은 요구를 요하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소셜, 챗 기반의 소통이 가능한 선진화된 업무 환경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인재들은 이제 이미 디지털과 친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소셜이나 챗 베이스드의 이런 소통을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슬랙과 같은 모든 대화나 결제를 디지털하고자 하는 요구도 기업 내에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소통 협업, 그리고 협업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IT 부서의 요구 부분인데요. 이러한 업무 형태가 만연해지면서 모빌리티와 글로벌 간의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환경, 이런 시스템, IT 환경을 요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크로스 플랫폼, 디바이스 지원, 그리고 물론 BYOD라고 해서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죠. 개인 기기를 이용해서도 업무를 보게 해달라. 그리고 IT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IT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습니다. IT 환경은 아주 심플한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주황색 존, 사내의 유저, 디바이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만을 관리하면 됐었는데요. 바로 온프리미스 시대의 IT 거버넌스는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신기술 도입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환경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사내의 것만이 아닌 외부의,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IT SO를 통합 관리라든지 Bring Your Own Device를 도입했을 때의 기기 분실, 도난 시에는 어떻게 기업 내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연성이나 업무의 생산성을 장려하는 IT 정책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정책의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고요. 시스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도 많은 고민이 되고 계십니다. 기존의 IT 운영, 서버를 운영하던 인력들은 어떻게 역할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들은 어떻게 통합하고 폐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존 온프리미스 시대에서의 IT 환경은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안과 생산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일상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변화에 함께 편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저하하는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분실 시의 리스크를 생각해서 아예 모빌리티를 할 수 없게 기기 반출 자체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결국 회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생산성은 저하되면서 일부 임원이나 주요 인사들에게는 예외 처리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섀도우 IT가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는 부서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환경을 많은 유저들이 요하고 있는데요. 타 부서와의 협업, 외부와의 협업이 잦아지면서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서에서는 특정 파일, 폴더에다 암호를 걸어 공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사내에서 특정 상임자의 결제를 통해서 외부의 파일을 유출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암호를 해제하게 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유출 후에도 실질적으로 누가 이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서도 트래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변화는 외부에서도 사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요하고 있는데요. 결국 IT 부서에서 대부분은 VPN과 VDI, 가상환경을 통해서 다단계 인증을 통해 액세스를 하도록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저들은 절차가 복잡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결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고요. 동시에 앞전과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를 일부 주게 되면서 섀도우 IT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디바이스 시대로 들어서면서 가지시는 부분이죠. 회사의 정보에 대한 메일이나 간략한 일정 같은 경우는 내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유저들이 요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을 하거나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 등을 통해서 섀도우 IT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의 리스크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때마다 IT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기업이 정말 생산성 증진을 하기 위한 IT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첫 번째 고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렇게 생산성 증진이 가능한 환경에서 우리 회사는 과연 안전한 IT, 보안이 견고한 IT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단순 기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책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도하는 부서에서도 쉽게 변화를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다다르는 결과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서 생산성과 안정성 확보가 함께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안과 생산성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의 대부분 고객분들은 생산성과 보안 중에 대부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안에 치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형태의 보안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사이버 공격의 형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은 최근의 공격에 대비하여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밀하고 타겟팅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티베이션의 요인도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의 사이버 공격들은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지 해커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는데요. 최근에는 물질적인 요구,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공격은 점점 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사실 이런 사이버 어택에서 안전하지만은 않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7년 6월에 발생한 일이죠. 웹 호스팅 업체에서 150세대의 웹 백업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 무려 1만여 개의 웹사이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서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 업체,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언론이나 기업사들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 유출, 그리고 보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질문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사이버 어택에서 안전한가요? 라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멀웨어를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IT 기업이다 보니 사이버 어택에 굉장히 타겟팅되는 넘버원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IT 환경은 100개국에 15만 명, 그리고 60만 건의 멀웨어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바이러스의 실시 감지 적용률은 9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만 해도 무려 200만 건이 검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40만 건이 감염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어택에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생산성과 보안, 상충하지 않은 환경이 가능할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안 대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플랫폼 기반의 보안 정책입니다. 플랫폼 아래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자산, 아래 보이시는 ID,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안을 충족시키는 시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ID, 디바이스, 앱 데이터, 인프라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확보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플랫폼 안에서 ID 관리를 하기 때문에 IT 침해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기반으로 모든 플랫폼 내에서 유저 ID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및 모빌리티의 편리성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 데이터 부분입니다. 플랫폼 아래에서 모든 앱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에 플랫폼 안에서 관리되고 있으면서 유저 편의성을 확보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 부분입니다. 플랫폼 안에 모든 기기, 회사의 기기뿐만이 아니라 Bring Your Own Device, 유저의 디바이스 등의 보안을 함께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업 데이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빌리티를 요하는 모바일 워크포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인 디바이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Bring Your Own 디바이스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인프라 부분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림의 인프라 환경 전체까지도 탐지를 할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위협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고요. 편의 측면에서는 통합 보안 제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을 보장하면서 유저의 생산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T는 사실 이런 보안에 대해서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이버 공격은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이며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는 계속한 대응이 필요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는 레이어 보안을 강화하는 플랫폼 방식의 보안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단부터 데이터 단까지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체 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트워크 부분만 해도 방어와 탐지 분석을 위해서 무려 다섯 가지 파트, 아마 다른 고객사에서는 더 많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5가지. 서버에서만 해도 11가지, 인증 기반에서 12가지, PC, 모바일 기기 쪽에 관련해서 16가지, 데이터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무려 5가지의 포인트들을 고민하거나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하고 계시고요. 운영 관리만 해서도 14가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려 60여 가지의 보안을 위해서 수많은 대응 포인트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안과 생산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IT 환경은 그러면 크게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일단 MS에서 보안과 생산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유저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가운데 보이시는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와 AD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와 유저를 관리하는 가운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모바일과 멀티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다양한 업무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이제 업무 환경을 위한 오피스 365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사스 환경, 사내 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업 내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별할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스 기반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스피드와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안 부분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측의 보라색으로 보시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견고한 보안 관리 환경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 앱 관리, 데이터 보안을 관리하면서 멀티 디바이스, Bring Your Own 디바이스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저의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은 보안과 생산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IT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IT 인프라의 투기몰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크게 3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4가지 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기반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인증 기반 시스템으로 유저 기반으로 시작해서 플랫폼 형태로 첫 번째 사내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증 기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거나 표적 공격의 메일을 차단하거나 전체적인 유저의 아이디나 그룹을 관리해서 사내 환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2번째는 정보에 대한 보안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의 기밀 구분에 따라서 민감한 정보 그리고 컨피덴셜한 정보들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보안 부분은 플랫폼,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에서도 심리스하게 암호화가 되고 참조가 되는 추적,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째는 유저 생산성과 보안 강화 부분입니다.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 이런 유저 생산성,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피스 365를 통해서 이런 유저 생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멀웨어 이메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안입니다. 오피스 365 사내 업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인파나 재무, SCM, CRM에서도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기반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아이디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을 갖출 수 있는 Secure Productive Enterprise에 대해서 박상준 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오피스 담당 박상준입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그 안전하면서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SP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스페시픽하게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표를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는 Secure Productivity Enterprise라고 해서 줄여서 SPE라고 부릅니다. SPE 부분에서 오늘은 주로 보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SPE는 원래 4가지에 대한 기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기본 영역은 Trust, 그 다음에 Collaboration, Mobility, Intelligence 이 4가지 영역이고 각각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Trust의 경우에는 오피스 365, 윈도우스, EMS, 그 다음에 Collaboration 쪽에서는 오피스 365, 모빌리티 쪽에서는 EMS 오피스 365,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오피스 365가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아까 이현정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장표입니다.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 디펜스 인 뎁스에서 레이어드 시큐리티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 보안 대책으로 모든 전체적인 보안을 다 안전하게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보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좌측에 보시면 방어, 그 다음에 탐지 분석, 그 다음에 침입 대응, 그 다음에 사후 대응이 있는데 방어만 해서 보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방어가 되어 있고 방어가 되더라도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탐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액트를 하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클이 이루어져서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보안성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 서버 인증 기반 PC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좌측의 방어 탐지 분석, 침입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것을 어느 한 개 고객사가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열된 보안 부분 컴포넌트들은 주로 기술적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고 관리적이라든지 물리적 보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로 커버가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이제 좀 겹쳐서 보시면 되는데요. 컬러가 녹색이라든지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컬러가 코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녹색 부분이 EMS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오피스 365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OS 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스 10 부분이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증 기반의 경우에는 파란색과 이제 녹색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솔루션이 둘 다 해당 영역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느 한 벤더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이렇게 엔드-투-엔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하얀색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좌측 파트에 보시면 방화벽이랄지 라우터 보안 구성, 부하 분산 이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고객분이 온프레미스가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신다면 거의 모든 보안에 대해서 안전한 구성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 커버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저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오피스 365도 있고, 그 다음에 EMS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 10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각각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SP라고 해서 Secure Productive Enterprise라고 하는 라이센스, 통합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이센스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영역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안적 물리적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적 보안까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하게 되게 되면 지금 방어라든지 탐지 분석, 침입 대응, 사후 대응 같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트워크 서버 인증 기반 모바일 데이터의 경우에도 각각의 담당 영역별로 그 안전한 보안 영역들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슬라이드가 조금 느려서 몇 가지 대표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과 그 보안 위협에 대한 매핑되는 저희 쪽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 박스 안에 밑에 있는 것들은 그 공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 어드밴스드 트레트 애널리틱스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단에 PC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에 대한 부분들도 윈도우스 10의 기능 중에 한 가지 윈도우스 디펜더 ATP 기능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PC 관리와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인벤토리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스콤이라고 하는 시스템 센터 부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에서의 인증정보의 탈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취를 방지하는 크리덴셜 가드라고 하는 것도 윈도우스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이메일을 통한 멀웨어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그 다음에 링크라든지 어태치먼트 첨부를 통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오피스 365 ATP, Advanced Threat Protection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zure AD 프리미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EMS 부분이고, 여러 가지, 4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zure AD 프리미엄 P1이라고 하는, 기본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단계 인증을 통해서 스푸핑을 방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700개의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연계, 그 다음에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Azure AD 프리미엄 P2를 이용하게 되시면은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하고 방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ATA하고 다른 점은 ATA는 온프리미스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의 두 번째 기능들은 ID 그룹 관리 부분들을 P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툰이 이제 MDM이라든지 MAM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장치 연결 제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지, 사용에 대한 관리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EMS 다른 기능으로 ARP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자동 라벨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에서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참조 문서에 대한 추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기밀 분류 보호에 대한 부분으로서 EMS 기능 중에 클라우드 AP, 앱 시큐리티 기능들이 있어서 오피스 365 SaaS에서 기밀 정보의 검출이라든지 수동이나 자동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분리, 그 다음에 13,000개의
SaaS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분석하고 관리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브렉다운 해가지고 그 서비스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P의 가장 큰 영역은 그 오피스 365 부분이 가장 큰 영역인데요. 오피스 365는 지금 보시다시피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역을 또 나누어서 트러스트, 컬래버레이션, 모빌리티, 인텔리전스 이 4가지 영역으로도 구분이 되긴 합니다.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앱스에 대한 부분들은 오피스 프로 플러스 요거는 이제 요서부터는 그 SP의 전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보안에 한정하진 않고 보안 부분도 포함하지만 SP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앱스에 대한 부분은 오피스 프로 플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개의 디바이스에 대한 오피스 정품 라이센스를 제공했다면 오피스 365의 경우에는 프로 플러스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분한테는 최대 5개, 맥킨토시 포함해서 최대 5개까지 오피스 정품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5개 태블릿 플러스 5개의 스마트폰의 오피스 정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 15대에 한 개 라이센스로 15개의 오피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익스체인지,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스카이프 비즈니스, 야머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익스체인지는 이메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기업 내에 두시지 않고도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큰 스토리지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쉐어포인트에서는 팀 사이트, 내부 포탈, 그 다음에 문서 중앙 관리 부분들을 쉐어포인트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 온라인 미팅, 그 다음에 화상통화, 전화에 대한 부분들을 스카이프 비즈니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용의 SNS, 소셜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야머입니다.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앱스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오피스 365 E3라고 하는 라이센스 부분이고요. 여기 추가로 E5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3가지 영역은 시큐리티,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보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그 ATP, ASM, 락박스, e디스커버리 나눠줄 수 있는데요. ATP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머리어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유해한 링크들이 침입할 때 그것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ASM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그 현재 다양한 보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리포팅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ASM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럭박스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매뉴얼한 승인을 프로세스상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 쓰일 때 이제 사용되는 락박스 부분이고 이것은 법률상 어떤 특정한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는 고객한테는 한때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중복되는 부분을 분류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물을 추출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감사에 사용하는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비아이 애널리틱스 넘어가면 이건 지능적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파워비아이 프로의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 현재 그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바뀌었는데 델브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 마이 애널리틱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팀의 그 업무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스냅샷을 찍어서 그 스냅샷 기반으로 어떻게 업무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의 경우에는 PSTN 컨퍼런싱과 클라우드 PBX가 있는데요. PSTN 컨퍼런싱은 온라인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온라인 미팅의 범위를 데이터 영역에서 일반 PSTN, 즉 010이라든지 02번호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PBX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전화 사용을 위해서 온프레미스에 PBX를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PBX를 굳이 구축, 투자하실 필요 없이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는 이제 EMS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S는 이제 그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인증 및 접근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인증의 기반에서의 보안,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및 앱 관리,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인증 및 접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 Azure AD 프리미엄 P1과 P2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1의 경우에는 보안을 위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단계 신원 인증 부분, 그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 라이트백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고급 보안 리포트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의 경우에는 P1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플러스 클라우드 상에 있는 계정 침입 탐지, 그 다음에 차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액세스 관리 기능들을 P2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증 기반의 보안의 경우에는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AT의 경우에 그러니까 Advanced Threat Analytics의 경우에는 그 인텔리전스 기반, 즉 머신러닝 기반에서 학습을 하고 이거에 대한 패턴 분석해서 악의적인 공격 및 비정상적인 동작에 대한 사전 탐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더 추가적인 보안에 대한 위협도를 낮추고 위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앱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앱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탐지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SP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모빌리티에 대한 경우는 인툰이 담당하고 있고 MDM하고 MAM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에 대한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텍션 부분들은 그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과 P2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고요. AIP P1은 암호화 및 권한 설정, 그리고 문서 추적, 감사, 권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P2의 경우에는 P1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플러스 문서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라벨링, 워터마크, 그리고 내부 및 외부의 보호된 문서 공유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부의 문서들에 대한 자동 분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서를 유통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용자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부분입니다. 윈도우즈 10 부분은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업무 생산성 지원,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도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보안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프로텍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그인을 할 때 안전한 인증, 에 대한 부분, 얼굴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안전한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는 윈도우 헬로 포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크리덴셜 가드, 그 다음에 앱 락커,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가드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그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주로 Azure AD, MDM,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코타나 부분들이 이제 생산성 향상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및 사용자 경험 가상화 및 점진적인 UX 통제 부분들이 사용자 경험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SP인가라는 부분으로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SP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이 장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서드파티 솔루션을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의 비용입니다. 맨 밑에 시큐리티, 그 다음에 그 위에 BI, 프로덕티비티 앱, 어플리케이션, 전화에 관련된 PBX, 그 다음에 윈도우스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모든 거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당
그 148달러, 월간 148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개별 라이센스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EMS 5365의 개별 서비스, 윈도우스 10 개별 서비스로 구매하시게 되면 이 전체 비용은 얼마냐면 86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쟁사라든지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비용에 대비해서는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하지만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 SP를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도 57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경쟁사 대비해서 약 60%의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쟁사가 한 100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저희는 한 40원 정도의 금액으로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왼쪽에 있던 시큐리티, BI, 프로덕트 애플리케이션, PBX, 보이스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이 사일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통합되어서 서로 간의 그 유기적인 동작을 지원하는 것이 SP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비용 절감 플러스 통합 플러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SP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정 과장과 제가 시큐어드 프로덕티비티, 프로덕티브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